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빈칸 넣기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무엇이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다. 자,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법규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진 평가니까 법정평가가 되겠죠. 법정평가. 더불어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 등이 있으면 무엇이란 일체로, 자, 일체로 나왔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체로가 나왔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체로가 나오면 이건 일괄평가가 답인데, 만약에 일체로 뒤에 일부분 또는 부분자가 붙는다. 그러면 이것은 부분평가를 답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던 기억 나셔야 됩니다. 여기 일체로까지만 나왔다. 일체로만 나왔다면 일괄평가가 답이겠지만 뒤에 보면 일부자가 붙었죠? 그럼 얘는 부분평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 중 무엇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그랬는데, 원래 가치 발생 요인은 4가지가 있죠. 유유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는 유용성이죠. 물론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유는 유효수요. 구매 의사뿐 아니라 지불 능력, 구매 능력까지 갖추는 유효수요. 자, 상은 상대적 희소성. 자, 희소하다는 건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컨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도 희소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비해서 욕구,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도 부족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정답은 희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유상해 중에 유유상까지가 경제적 요인이라면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 요인이다.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은 바로 유용성을 의미하겠죠. 물론 유용성 대신에 효용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고요. 더불어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한정되어서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면 정답은 이미 상대적 희소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무엇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미 게임 끝났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 말 나오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 인근 지역이 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더불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구분할 때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파악에 목적이 있는 건 지역 분석이었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판정의 목적이 있는 건 개별 분석 아니었나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자, 4번 볼게요. 무엇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에 무엇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기기필이거든요. 기기필은 적산임료 구하는 공식이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라고 외웠던 적이 있고요. 따라서 이 방법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이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 알고 계신 적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알아야 돼요. 자, 5번 볼게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니까 기준 가치죠. 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모두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억하셔야 이대로. 한 글자만 바꿔도 법의 개정이 필요하니까요. 자, 6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순수이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역시 감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무엇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무엇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거 시장가치죠. 우리 시장가치 암기법은 통충정자였죠. 통충정자,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거래,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죠. 통충정자. 자, 8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 물건별 평가 방법 중 임대차가 나오면 평가 방법도 임대란 말이 붙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영업권, 특허권, 권자 돌림은 무조건 수익환원법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9번 건물은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고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제가 뭐 강조했죠? 일괄 이 말 나오면 정답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무엇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자, 표준지 땅이죠. 땅을 의뢰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이게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이었다면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그러니까 주택은 부동산원에 의뢰하고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한다.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일 이후에 분수업 때 강조했지만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 합병 이 말 나오면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이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로놓기 문제 모두 마쳤고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그 공부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